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영어 단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초등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도 먼저 단어를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좋아, 저거, 이거 이런 식으로. 영어도 단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단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읽기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항상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영어과에서 단어 학습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결국 단어와 단어가 계속 연결되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 영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육에서 단어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매우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요. 영단어 학습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초등 영어 단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네. 핵심은요, 첫 번째는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국어와 비슷하게 학습이 아닌 노출을 통해 습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언어에 노출되면서 자연적으로 몸에 배는 습득이 일어났을 때 그 언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채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학습장에 쓰고 문장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영어를 살아있는 영어가 아닌 죽은 영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단어도 똑같습니다. 단어의 원칙도 똑같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을 보면요. 엄마, 아빠, 이거, 저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탁, 테이블, 의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배워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죠. 우리 아이 키울 때 엄마, 아빠, 식탁, 의자, 이거 의도적으로 막 학습시키셨나요? 노트 꺼내라, 써라, 자, 따라해봐라, 엄마 10번. 뭐, 엄마 따라해봐라 정도는 하셨겠네요. 근데 이건 아파트야, 아파트 10번 써, 따라해. 이거는 책상이야, 10번 써. 이거는 컴퓨터야, 이거는 김치야 라고 하셨나요? 맘마 먹을까요? 맘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여기 앉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앉다라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걸 앉는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는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자, 앉자라고 하면서 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앉으면서 앉자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오는 모습과 할머니가 반복되면서 아, 저분을 할머니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득입니다. 영어 교육에서도요. 우리가 영어를 자꾸 외국어로 학교 공부로 생각해서 단어를 암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암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 후순위에 가야 됩니다. 최우선 순위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 순위는요. 역시 읽기를 통한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챕터북이 아닌 경우에 그림책이라든지 제가 추천드렸던 ORT, 옥스포드 리딩 트리 같은 경우 보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 모국어는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자, 걸어갈까? 뛰어볼까? 이것이 다 언어와 동작,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언어를 결합시킴으로써 그 단어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어, 영어를 현실에서 막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ESL 국가라고 하는데 ESL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국어로서 EFL 국가로서 어쩌다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금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바로 텍스트에서 와야 됩니다.
제가 듣기가 아닌 읽기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읽기를 보면, 책을 펼치면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미지로서 힌트를 주거든요. 아, 애플 하면 사과라고 하지 않더라도 사과가 있으면 아, 이게 애플인가 보다. 아이가 막 뛰어가요. 그럼 run 무슨 뭐 run이 나오겠죠. Let's run 이런 문장이 있으면 run이 뛰단가 보다라고 습득이 되는 거죠. 이런 단어 습득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8회, 네, 8회 정도 노출됐을 때 단어 습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노출됐다고 바로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읽었어. 그러면 바로 부모님은 묻고 싶죠. 이거 무슨 뜻이야? 몰라? 이거 읽었는데 왜 모르지? 네, 정상적입니다. 8회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아이에게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읽어주면서 치킨, 카우, 피, 동물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그림과 그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때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의 듣기, 그리고 그림책기나 ORT 등을 통한 그림이 있는 책을 읽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습득 시간을 많이 늘려줄 수 있고, 이미지를 통해서 언어를 직접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상황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영어 단어는 무조건 책만 읽어주면 100% 완벽할까요? 그걸로 무조건 충분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겠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찾아보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돼지 그림만 있는데 뭐 피그다 그럼 돼지구나 알 수 있겠지만,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hen이라고 했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는 방법에는요, 기본적으로 먼저 부모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이거 뭐야? 엄마가 그냥 알려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해는 암탉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연적 노출 습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알려주는 경우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습득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노출을 높여주되, 읽으면서 모르겠는 단어가 있고 이해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첫 번째 부모님이 알려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알려주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뭘까요? 네,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스스로 찾아보거나, 요즘에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네이버에 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는 방법 두 가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이요, 단어를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학습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단어 암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어 암기는 또 그 뒤로 가야 되고요. 기본적인 단어 학습 방법은 암기가 아닌 단어를 그룹핑해서 함께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킨이 나왔을 때 닭을 외우고, 그 다음에 스쿨 학교를 외우고, 그 다음에 북 책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 없는 단어들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요, 한 주제 속에 연결되는 단어들을 동시에 쭈루루룩 담아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닭을 배운다면 치킨, cow, sheep, 또 뭐가 있을까요? goat, 이런 식으로 가축들 쭉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 tiger, lion, 뭐 eagle,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개념의 범주에 같은 범주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이 우리 뇌 사용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외운다면 뇌가 이 아이들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같은 범주를 쭉 했을 때는 한 카테고리 안에 뇌가 착착착 하나씩 정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단어를 습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럴 때 단어 정의와 단어 스펠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그리고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그냥 목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theme,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단어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책 읽기가 필요한 거죠. 책 읽기 보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 내의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많이 쓰는 그림책이 있고, 뭐 동작, 우리 동사라고 하죠.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 그림책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학습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어 역시 학습이 아닌 노출을 통한 습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도 어릴 때부터 단어를 억지로 가르치거나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노출을 통해 습득을 했는데요. 그림책이나 ORT북 같은 곳에는 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 많은 양의 단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하지만 빠른 시기에 되지 않고요. 단어의 습득은 한 번 만나서는 안 되고 대략 8회 정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각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8회를 만나면 굉장히 잘 아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모르는데 그냥 읽기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갈 수 있는 단어를 다 찾으시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읽기의 흐름이 끊어져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에 꼭 필요한 단어, 아니면 아이가 이거 무슨 뜻이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도출된 단어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단어 뜻과 스펠 가지고 1대1로 매칭시키는 이런 단순 암기 방식이 아니라요, 같은 주제 안에 단어들을 묶어서 함께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